오늘 시장에서 지나칠 수 없는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하이라이트 함께 하게 됩니다. 여의도 클래스 저녁밤 시간에 증시 충전 에너지 듬뿍 받고 계시죠?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랜만에 함께하는 또 박재선 위원이 계시고 또 수익의 1인자 또 급등왕 위원도 계시고 채팅창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너튜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떠한 이슈들과 연결된 섹터 업황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반찬이 부실하다 싶었는데 내 잘못이 아니었다. 여러분, 주부님들의 잘못이 절대 아니었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장에 가보세요. 손이 가는 게 없어요. 뭐 채소부터 해서 고기까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것과 좀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섹터 업황과 좀 연결을 잘 시켜주신다고요? 네. 전 같은 수도인데 저 이혜림 앵커님 옆에서 하니까 좀 안정감이 있어서 좋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것 같고요. 아유, 그동안 참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뭐 선생님 앵커님 혹시 요새 대파테크란 말씀 들어보셨나요? 대파테크. 엄청나죠. 아시죠? 테크는 뭔가요, 근데? 테크요? 네, 테크는 대파테크라고 하면? 예, 재테크처럼 네. 예, 똑같이 대파를 집에서 키워서. 근데 이거 대부분 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뭐 우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대파를 집에서 워낙 가격이 올라서 집에서 키워서 먹는 대파테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보니까 제 주위에 아무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무튼 뭐 그만큼 이제 많이 그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최근 외식에 대한 수요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요새 조금만 주말에 밖에 나가 보시면 식당 가면 뭐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고 차도 많이 막히고요. 근데 외부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업체들의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가 많이 눌렸죠. 외식 수요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 여행에 대한 통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성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 속에서 외식도 사실은 그런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 외식업종 중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놓고 보면 일본의 원전수 오염 방출 이런 문제 때문에 돈육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주가들의 상세가 뭐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음식업종도 최근 들어서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뉴스 플로우 계속 나옵니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옥수 가격이 올랐다, 뭐 돈육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계속 뭐 대파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이건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 플로우 미리 예상하시고 투자하신다면 뭐 좋은 또 투자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인데 곡물 공급이 사실 지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올해 사실 저희가 뭐 대표적인 농수산물 생산 국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의 올해 곡물 예상 파종 면적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곡물 가격도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중국이죠. 늘 뭐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인데 중국 사료 또 축산업체들이 작년에 대규모 생산시설 증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곧 생산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경기 회복 국면에서 수요 급증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사실은 이런 물량들이 공급됨으로 해서 3월 잠깐 사실은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살짝 물가 상승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곡물의 가격 상승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곡물주, 뭐 예를 들어서 돈육주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들 이런 종목들을 보면 가격의 모멘텀, 가격이 워낙 또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내 사실 이런 좋은 흐름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주된 테마 이렇게 보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이건 뭐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지만 경기 회복기에 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최종 목표도 물가를 올리는 겁니다. 결국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도 용납하겠다 일시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뭐 물가 상승을 다 모든 정부가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 회복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곡물 가격 오를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행도 이번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 기존의 1%에서 1.3%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 뭐 원가 상승에 따라서 뭐 오뚜기, 뭐 풀무원 이런 기업들이 이미 제품 판매 단가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또 올해 환경 자체가 이런 음식료 업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호전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이 계속 필요해 보이시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인 결국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걸 놓고 보신다면 어차피 저희가 뭐 돈육업종 예를 들어서 또 저희가 뭐 곡물 업종이라든지 모든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 업종도 약간 그 내에서 세부적인 테마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테마 내에서도 각 대장주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수가 약간 고점, 사실 물론 더 가겠죠. 근데 지수가 고점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있을수록 저희가 이런 대장주로 사실 매매를 압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그 종목별로 대장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말 그대로 주포가 들어와 있는 대장주 그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계속 단기 투자도 하시고요. 또 중장기 투자도 계속 해나가신다면 올해 내내 사실은 뭐 지속적인 매매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종목으로 안정적인 수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박스권에서 가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종목들 자체가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 매수, 고점부 매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고점부 상단부를 돌파하고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매수를 잘 하시더라도 고점에서는 물량을 절대로 다 매도를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가가 뭐 상한가를 거나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30%든 50%든 그 물량만 덜어내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정말 우리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홀딩하신다면 뭐 이런 장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장이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는 올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계속 한 이슈로 가지고 가는 부분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그 주포가 살아있는 가장 강한 그 종목들 단기와 중장기에 같이 병합하는 전략을 가지고 간다면 올해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인플레, 물가 상승 같이 좀 결합해서 보고 있고요. 팟테크라고 해서 파를 도매 가격으로 사서 되파는 건가 했는데 네, 직접 집에서 이제 재배를 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두 분은 축하드립니다. 네, 워낙 다 잘 드실 것 같아요. 네, 급등학 위원님도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지금 보면 이제 경기 회복기에는 결국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국제 원자재가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철금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음식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일단 음식료 쪽이니까 음식료 관련해 가지고 본다면은 실제 최근에 그 주가 자체가 이제 상승 자체가 좀 그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제 곡물가 중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물 중에서 보면은 옥수수나 또는 밀 같은 경우에가 상당히 보면은 그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자체 결국은 현물가와 그 선물 가격 자체가 동시에 지금 상승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곡물을 실어나는 그 배가 뭐냐면 벌크선인데 이 벌크선의 운임 자체도 좀 보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도 보면은 결국은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그 국제 곡물가 자체가 보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결국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 그 부분 자체가 실제 시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지금 정부는 오늘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은 옥수수에 대해서 수익 관세를 보면은 그대로 매겼었는데 일단은 그 7년 만에 오늘 보면 수익 관세 일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좀 폐지하고 위한다 그런 거 조금 그 발언을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만큼 이 곡물가 자체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 자체가 실제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곡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트 잠깐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은 대두가 같은 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볼 때 쭉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보면은 가파른 그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또 지금 그 옥수수가도 마찬가지죠. 국제 옥수수가도 보면 여전히 우상향 쪽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음식료 업종에도 같이 연계돼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음식료 그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음식료업 그러니까 유가정무시장 음식료업이 보면은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운임 자체가 보면은 그 상승파 자체가 1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지금 현재 2파동에 그러니까 3파동이 진행이죠. 3파동이 진행인데 직전 고점 단에서 보면 살짝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 자체를 최근에 거래량 증가하다가 좀 축소가 되고 있지만은
우상향하면서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식료업 자체 운위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음식료를 보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1파 나오고 나서 지금 최근에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진행은 결국은 이 3파동인데 역시 보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3파동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데 음식료 업적 특히 보면은 유가정구시장의 음식료, 코스닥 시장의 음식료인데 그 양 시장 중에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 강한 것처럼 음식료 쪽은 마찬가지로 보면 코스닥 유가정구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음식료 관련 것들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업종 지수가 이제 3파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보면 시세 자체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일단 그 시세 자체가 지금 상승을 타고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보면은 3파동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그 종목 말씀드릴 때 역시 보면은 음식료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말씀드릴 생각 가지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옥수수 가격 차트 급등한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최근에 가격 상승 두드러졌고요. 음식료 업종 차트도 같이 보셨는데 여러분 코스피 음식료 업종보다 코스닥 음식료 업종이 전반적인 종목 상승이 조금 더 두드러졌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 뭐 두부도 가격도 올랐나요 했는데 여러분 두부 가격도 올랐어요. 콩이 올랐거든요. 네, 사과, 계란 등등 해서 자, 곡물가 인상이 혹시 유통업계의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급등한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선식품, 그 마트나 이커머스 쪽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곡물가 인상이 이런 유통업체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뭐 어차피 그 음식료라는 것은 우리가 식생활이기 때문에 의식주에 보면은 식이잖아요. 실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곡물가 자체가 지금 상승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줄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택배나 그런 거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그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자체 보면 그 가격 자체가 보면은 그 상승 그러니까 곡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그게 뭐 수요가 감소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작지 않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곡물가 이제 너무하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식탁 물가의 상승은 가처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곡물가가 인상을 하게 되면 좀 소비도 위축되고 그러면 또 기업들의 실적도 좀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으로 혹시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걱정은 너무 빠른 걱정인가요? 사실 선순환의 구조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뭐 외식을 비롯해서 거의 뭐 외부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은 뭐 그렇게 원활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이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뭐 경제 활동 어떻게 보면 위축을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소비를 사실은 아까도 보복성 소비를 말씀드렸지만 그걸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다소 이런 어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가운데 또 당연히 또 코로나 백신 국면에서 경제 재개 이 부분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우리 아까 말씀하신 어떤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증가를 또 불러오겠죠. 그래서 선순환의 국면으로 먼저 지금 물가가 올라도 소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후에 코로나 백신 국면에서 말 그대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그러면서 소득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저희가 선순환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보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악순환보다는 선순환 구조로 인플레를 경기 회복 쪽으로 좀 더 바라보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국제 곡물 가격의 인플레로 반찬이 부실하다 싶었는데 내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이 측면에 관련한 업종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급등호 위원님 특별히 또 비슷한 그 종목을 또 셀렉해 오셨어요. 자, 그래서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